네, 오늘 3부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그냥 그렇게 느껴서 그런 건가요? 의원님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아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냥 저는 뭐 늘 똑같습니다. 그냥. 그래요? 네, 네. 덤덤하십니까? 뭐 담담합니다. 네. 아니 환영할 일이잖아요. 이게 뭐 세상사가 다 새옹주마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 있을 땐 또 너무 좋아하지 말고 나쁜 일이라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뭐 저는 뭐 그런 자세로 이게 살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그 어제 이재명 대표하고는 좀 대화 나눠보셨어요? 그 어제는 대화를 못 나누고요. 그저께 뭐 이재명 대표하고도 좀 통화를 하고 또 네. 배우자하고도 통화를 하고 통화를 해서 내가 아무리 봐도 네. 무죄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했었고요. 어제는 뭐 재판 끝나고 저녁 때쯤 뭐 문자를 보내고 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또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단문은 왔던가요? 단문 안 오고 그냥 읽어만 봅니다. 바쁘니까. 그다음에 하루 뭐 수백 개 이상을 보니까요. 예. 네. 섭섭하시겠다. 아니 저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심전심이 있기 때문에. 네. 그 2주 전에 모시고 인터뷰할 때 무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네네. 하셨어요. 그냥 예. 뭐 사실 뭐 의례적인 답변 아닐까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는 뭐 그때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이 사건에 관련해서 기소된 이후 제가 방송 또 신문 인터뷰 통해 갖고 수십 차례 이상 제가 네. 무죄에 나올 거다라고 가장 일관되고 가장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저는 이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본다고 하면은 네. 절대적으로 그게 허위의 고의를 갖고 당선 목적으로 이렇게 발언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네. 1심 판결은 오히려 1심 판결이 유죄 예단을 갖고 유죄에 맞춰서 억지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오히려 항소심 같은 경우는 고등법원의 3명의 부장판사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3분이 대등재판부예요. 똑같은 입장에서 서로 법리를 갖다 논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대로 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리와 법 해석 원칙에 충실한 판결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판결 나오니까 그 3명 그 판사 중에 2명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다. 이 점을 강조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판사들을 공격하는 게 저는 뭐 보수 정당이라고는 국민의힘의 정말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핵심적인 가치가 뭐겠습니까? 법 준수하는 거예요. 법치주의예요. 법치주의 핵심 뭡니까?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죠. 최소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다면 모르지만 네. 늘 뭐 메시지를 공격할 게 없으니까 메신저를 그냥 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심 공격하고 어떤 판사가 이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과거에 그렇게 편향된 판결 한 그런 분이 없습니다. 다 굉장히 유능한 법관들이고요. 예. 법논리에 충실한 분들인데 예. 그렇게 공격하는 거는 결국 불복하겠다는 거죠. 그게. 네. 그게 불복이라고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불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날에 또 승복 요구를 민주당을 향해서 했었다면서요? 아니 권성동 대표는 계속 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빨리 승복의 의사 표시를 해라, 승복 선언해라 얘기했습니다. 아니 저희는 뭐 담담하게 재판에 임하면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또 그 여당에서 요구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승복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권성동 대표는 아침에 승복하라고 본인이 요구해 놓고서 저녁 때니까 또 뭐 법원을 공격하고 뭐 그다음에 권성동 대표뿐만 아니라 여당의 지도부에 있었던 여러 다선 의원들이 일제히 나서 갖고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윤상현 의원도 그렇더라고요.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행태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요? 예, 이거야말로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법치주의 훼손한 행태죠. 예. 근데 국민의힘 인사들 상당수는 어제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한 건 사실 아니냐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기에 따라서 그게 거짓말이 아닌데 누구를 아냐 모르냐라고 하는 거 의도적으로 생각이 안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 의도 왜냐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근데 골프를 쳤냐 안 쳤냐는 그 말 자체를 한 적이 없어요. 그걸 확대 해석한 겁니다. 1심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말한 걸 종합해 보니까 예. 이게 골프를 안 쳤다라고 들었을 거다라고 확장 해석하고 유추 해석한 겁니다. 그게. 그다음에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 그거는 뭐 백현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5개 정도 공공기관 이전 부재 관련해서 얘기한 건데 본인이 그렇게 느낀 거죠 사실은요. 그게. 예? 국토부가 뭐 여러 가지 공문도 보내고 느낀 또 거니까 의견이다 이런 거죠. 의견이죠. 본인의 그 감정적 표현을 약간 과장해서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면은 우리 앵커에게 그냥 누나 부르면서 잘 좀 해주세요. 그럼 이거 협박이라고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아니, 아빠
압박감 느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대법원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대법원에서는 이제 사실 판단을 안 하고 법리 판단만 한다. 네네. 그 법률 적용을 제대로 한 게 맞는지 네네. 이것만 이제 그 심리한다고 하는 건데 네네. 그런 상식에 기초한다면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이게 뭐 대법원의 상고 이유는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사실을 확정하고서 법리를 적용하라는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항소심 판결문을 좀 면밀히 본다고 하면은 네. 대법원의 판례를 충실하게 해석하고 인용을 했거든요. 오히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1심 판결이 그 점에서 좀 약간 판사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걸 생각을 했었고 항소심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 아주 충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뭐 상고 기각될 게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기환송 여지 없다. 예,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네, 거고. 예. 뭐 그렇다면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의 걸림돌은 모두 이제 그 제거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일단 뭐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 조기 대선의 걸림돌은 예, 그렇죠. 뭐 상당 부분 제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다시 그 시간을 좀 되돌려 가지고 네네.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이제 그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만약에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온다고 그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혹시 고민하거나 논의하거나 계획을 세운 게 있었습니까? 뭐 그런 기억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에. 다만 네. 당의 그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또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또 국민적 지지도도 가장 높은 당 대표였기 때문에 네. 뭐 저희가 다른 선택이나 판단을 예. 뭐 준비할 필요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때 뭐 정치권이나 언론계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돌았죠. 이른바 동반 제거론 네네.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탄핵 그 인용을 해서 정리하고 이재명 대표도 그 속도를 좀 올려가지고 유죄를 확정을 지어서 역시 대선 그 정리하고 네. 그래서 두 사람을 동시에 그러니까 정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 내지 시나리오가 좀 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정말 그런 시나리오를 듣고 말이 안 된다는 게 네. 그럼 우리 그 법원, 이 사법부와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두 그 최고 기관을 두 사법기관을 관할하는 그 위에 그렇죠. 그야말로 뭔가 그런 거대한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대한 손이 있어야 되는 예, 거죠. 거대한 손이 있어야 되는데 네. 불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법조 경력 20년, 30년씩 되는 그 고등법원의 판사나 헌법재판관들이 그런데 영향을 받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뭐 제가 아는 한 모든 분들이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고 또 법률가적 양심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네. 두 개를 같이 결부시켜 갖고서 판단할 리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법치주의가 그렇게 허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단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각하가 됐거든요. 네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각하된 게 아니고요. 두 개를 냈습니다. 1차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기각되고 2차로 낸 건 각하됐거든요. 1차는 250조 1항에 대한 전 그 행위에 대한 그 위헌 신청을 낸 거고 2차는 한정 위헌 신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1차는 뭐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기각을 한 거고 한정 위헌 신청한 게 이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각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법률 전체가 위헌된 게 어느 부분이 법 조문의 어느 부분이 위헌된 게 아니라 네. 제가 알기로는 그 행위라든가 이걸 판단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든가 아니면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든가 이런 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위헌 신청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좀 이제 그 이재명 대표 2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렸으니까 좀 더 자유로운 어떤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재명 대표권을 그냥 그 넘어서서 일반론으로 네네. 선거법상의 피의사실 공표죄가 네네. 너무 그러니까 빡빡한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지적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원래 이거와 똑같은 형태의 법률이 미국의 선거법에 돼 있습니다. 제가 미국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똑같은 예.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예. 일방적으로 본인이 자기의 지위라든가 또는 어쨌든 사회적 지위라든가 재산, 경력, 뭐 학력들 이런 걸 공표했을 때
그랬을 때는 되게 처벌을 하지만 미국에서는 대화 중에 또는 방송 토론 중에 한gen 처벌 사례가 아예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없습니까? 아예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해리스 전 부통령하고 대선 경선 과정에 토론할 때도 바로바로 팩트 체크가 됐거든요. 예. 그 전혀 고소고발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 갖고 대부분의 판례가 그런 방송 토론이라든가 이 대화 중에 어쨌든 내용에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숨쉴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나하나 주고받을 때 그때그때마다 이게 사실이 아닌지를 엄밀하게 따져갖고 어떻게 답변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네. 그럼 한번 헌법재판소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짚어서 예. 한정위원 신청을 제가 했던 겁니다. 사실. 근데 안 받아들여졌고. 네네. 근데 다시 저는 뭐 그 일각에서는 뭐 다른 견해도 있지만은 예. 저는 꼭 헌법 소원을 좀 제기를 해갖고 헌법 소원으로. 소원을 제기해서 그 부분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 소원을 내야 된다. 네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죠. 왜 탄핵 심판 선고를 안 할까요? 저는 뭐 참 납득이 좀 어렵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불법적 비상계엄 이후 국가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 국가의 불안정성 또 불확정성이 너무 오래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양 탄핵 찬성 반대 진영의 대립과 갈등 분열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걸 빨리 종료를 시켜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좀 불만이 있는데 다만 여러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탄핵 사유가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네. 그 개별 사안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또 위헌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파면할 만한 중대한 사유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 5개 탄핵 사유를 전부 다 기각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변호사들한테 물어봐도 그건 절대 불가능할 거다. 8대0 파면, 8대0으로 파면은 될 거다. 다만 그런 부분에 조율할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총론은 탄핵 인용. 네네. 다만 근데 이제 그 강론으로 들어가서 약간 좀 보완해서 정리할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여기서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좀 있다 이런 네, 얘기인가요? 그냥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또 법률가들이 많습니다. 또 국정 안정의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먼저 나중에 그게 의결됐지만 먼저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뜻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일단 총리를 복귀시켜 갖고 예. 국정을 좀 안정시키는데 좀 조그만 역할이라도 하게 하고 그리고 대통령 뭐 탄핵하면은 좀 더 국정 안정에 도움되지 않겠나 이런 정치적 고려도 있는 게 아닌가 쉽게 라는 말하면 생각을 하고 한덕수 복귀는 윤석열 파면을 위한 어떤 사전 정지 작업. 전 개인적으로 뭐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네, 네. 다음 주에는 나올까요? 나올 거 아니라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더 미뤄지게 되면은 네. 혼란이 더 심해지겠죠. 예. 또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또 반대하는 분들이 또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재판관들을 또 인신공격하고 있고 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정계선 재판관 뭐 좌표 찍겠다 이런 예, 보도가 또 계속 헌법 나오더라고요. 재판관에 대한 공격도 인신공격도 예.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예. 집에 가서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빨리 정리를 해줘야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근데 만약에 그게 견해차가 좀 어떤 강론 차원에서 있다면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정리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다만 판결 이후에 예.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가능한 그 견해 차이를 좁혀 갖고 뭐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근데 왜냐하면 거기서 나온 그 견해 차이가 예. 그게 원인이 돼 갖고 또 불복의 강도를 높이려고 하는 또 그런 정치적인 시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긴 뭐 그 한덕수 탄핵에 대한 어떤 그 이제 견해차가 그대로 이제 그 반영이 된 네네. 이후에 네네. 뭐 나타난 반응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비상행동 수위를 높이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네. 자, 당의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일단 뭐 말은 그렇게 나왔는데요. 굉장히 예. 좀 신중한 자세를 지도부가 취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본회의도 예. 여당의 요청도 있었지만 그 야당 쪽에서도 지금 당 대표가 안동 뭐 산청 그 인근의 화재 현장에 가 있습니다. 어제도 가셨고 오늘도 여러 군데를 다 방문하면서 또 이재민들 위로하고 지원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회도 오늘 그래서 본회의가 취소됐습니다. 취소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광운까지 도보 행진도 오늘 취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가적 재난
극복하는데 민주당도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네.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도 지원해야 되고요. 그런 고려들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상목 탄핵은 유보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뭐 어쨌든 일단 발의는 됐지만 예. 발의가 됐기 때문에 뭐 본회의에 상정돼서 보고되면은 72시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좀 뒤로 미뤄졌다고 봐야 될 것이고 뭐 그렇게 일단 봐야겠죠. 예. 다만 향후 과정을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회의에 올리려면 국회의장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뭐 바로 본회의에 안 올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사위에 가서 조사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법사위로 넘겨갖고 아. 이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좀 심도 있게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끈다 내지 시간이 걸린다. 뭐 예. 그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 근데 또 한 일각에서는 최상목 그 부총리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까지 묶어서 쌍탄핵 얘기도 나오던데. 그냥 뭐 제가 보는 거 되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 지금 뭐 당의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그런 사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검토사항은 아닌 걸로. 예. 이현주 의원이 의원 총사퇴 발언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냥 워낙 그 헌재가 그 판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선고를 좀 늦추고 있고 예. 또 국민적 분노는 지금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 지지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본인의 답답함에 대한 어떤 감정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실질성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요. 근데 이제 국민힘 쪽에서 열심히 받아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좋아하겠죠 오히려. 네. 그러니까요. 예. 자 인용으로 나오든 기각 각하로 나오든 후유증은 클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그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역시 정치권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국회가 예.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국회는 그 결과에 승복 당연히 국회뿐만 아니라 여야 지도자들이 승복 메시지를 내고 기각 각하가 나와도 뭐 어떤 결과든 사실 승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여야가 어떻게 지금 현재 그 국가적인 재난들 또 경제 위기 또 민생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것인가 대화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승복의 메시지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탄핵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사안을. 입장 내겠어요. 지금까지도 안 내고 있는데 정말 그분이 예. 저는 뭐 대통령도 탄핵이 기각될 거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일련의 그 행태를 보면은 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그분들이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믿고 있다면 당연히 승복한다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승복할 테니까 너희도 승복해라 이래야 되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탄핵 심판도 있지만 형사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네네네. 형사 재판을 고려해서라도 승복 선언을 못할 거다라는 진단도 있던데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요. 오히려 예. 어떤 점에서요? 아니 오히려 본인들이 예. 탄핵을 지금 기각을 믿고 있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각돼서 그걸 받아들인다고 해야 그래야 형사 재판에서도 그게 유리한 어쨌든 자료로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네.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용인데 그것도 승복한다고 해버리면 네네. 그러니까 내란죄 여부를 다투는 형사 재판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느냐. 아니 내란죄는 헌법재판소에서 물론 처리는 탄핵 사유가 됐지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연결은 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좀 저는 뭐 있더라고요. 그런 거보다도 예.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예. 국민의 선택을 받던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자 도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법치 수호의 또 헌정질서 수호의 상징인 대통령이 최고 헌법수호기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예. 그건 너무나 좀 무책임하고 뭐 정말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파렴치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보시는 예. 거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모신 김에 다른 건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앞서 조정루 의원 같은 경우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그래도 큰 틀에서는 그냥 수용을 하고 이제 이대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내던데 동의하십니까? 저 동의합니다. 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연금 특위에서 구조 개혁을 2단계로 이제 시작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예.
근데 구조개혁안 합의 도치가 쉬울까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를 함께 논의했기 때문에 네. 거의 지난 20여 년 동안 이게 문제 제기된 다음부터 제가 알기로 한 18년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역대 정권이 노무현, 문재인,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다 연금개혁 논의가 됐었지만 나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최소한 그런 정도 보장률과 부담률과 관련해서 합의한 것만 해도 큰 진전이라고 보고 이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이제 저는 뭐 조기 대선이 돼 갖고 민주당 정권이 혹시 쓴다고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그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을 종합해 갖고 어쨌든 또 더 진전된 개혁안을 내야겠죠. 근데 보수 진영의 상당수 예비 대권 주자들이 세대 문제로 계속하면서 비판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그분들이 연금개혁에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이게 자칫 그 조기 대선이 있을지 모르니까 네. 뭐 청년 세대를 겨냥해 갖고 매우 그 위험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금 문제를 세대 갈라치기 문제로 접근하고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이 연금 문제가 예. 연금이 도입된 모든 나라에서 늘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어쨌든 이게 청년 세대 부담이 더 크고 지금 기성 세대가 더 오히려 혜택을 본다고 얘기하지만 기성 세대가 받지 못하는 기성 세대의 어떤 문제는 또 청년 세대 문제가 같이 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을 분열시키는 오히려 정치적 목적의 갈라치기 행태는 정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제 저희가 그 이복형 금융감독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주 강한 소신을 이제 다시 한번 피력을 하더라고요. 네네. 상법 개정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예. 좀 매우 용기 있는 태도를 좀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당에서도 좀 뭐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예. 기업에서도 좀 반대하는 의사가 상당히 많은데 금융위원장도 뭐 다른 뭐 얘기를 했던데. 노골적으로 그 예. 뭐 반대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국회에서 합의된 거고 그 이전에 사실 이복현 원장은 뭐 일관된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사들의 좀 책임을 좀 강화해 갖고 그래서 주주들이 좀 안심할 수 있게 해야 그래야 주식시장에서도 어쨌든 회사의 건전성이나 건강성이 좀 도움될 것이고 네. 주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될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입장에 좀 동의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 행사할까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정도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저는 뭐 기업에 우려하는 바도 분명히 전 이해가 되지만은 예. 그건 또 기업 스스로가 예. 스스로 내부적으로 이사들이 정말 충실하게 그 역할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 잘못될 때를 가정해 갖고서 그런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네네. 거부권 행사 안 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뭐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않아야 된다. 네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그냥 공포하겠죠. 네,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거는. 네. 근데 지금 그 상법 개정안 뭐 처리 시한이 4월 5일이잖아요. 네네. 4월 5일인데 그 이게 혹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연결되어서 이게 뭐 가부가 갈릴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한덕수 총리도 뭐 경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물론 기업에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른 측면에서 좀 보완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어떤 다수의 주주들이 또 소액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건 꼭 통과시키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